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재난안전이나 복지 같은 마을 행정의 맨 앞자리에서 이 통장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전문 시설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임실군이 전국 단위 이 통장 연수원 건립을 제안하며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명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이 함께한 예산 정책협의회. 마이크를 잡은 한득수 임실군수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을 해법으로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연수원 건립을 꺼내들었습니다. 전국 이통장은 10만여 명에 이르지만 정작 직무와 재난 대응 능력 등을 키울 전문 교육시설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임실군은 교육과 체험, 숙소 등을 갖춘 연수원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640억 원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미 들어선 119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이론과 실습을 함께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및 전문교육시설 설치,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 연수원 건립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와 함께 오수면에 280억 원을 들여 펫 프렌들리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길 속에서 주인을 구하려다 숨진 의로운 개의 고장이라는 상징성을 살려 국내 최고 수준의 체류형 반려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맞춤형 공약과도 맞닿아 있어 임실군은 정부의 K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맞춤형 공약인 의견의 보장 오수 반려동물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이행하고 세계 면견 페마랜드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편시설 등 관광 기반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사고 위험이 큰 신덕면에서 신평면 구간 국지도 49호선의 선형 개량과 조속한 착공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가 예산 편성의 길목에서 임실군이 제안한 핵심 현안들이 최종 정부 예산안에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입니다. 전북과학대는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전문가 그룹을 연계해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읍시 쌍화차 거리 활성화를 위해 쌍화차를 연계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보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쌍화차 거리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은은한 한 방향 사이로 고소한 우유와 달콤한 디저트 향이 어우러집니다. 전북과학대학교 앵커 사업단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목 상권 활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연결해 젊은 층도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쌍화 디저트와 음료 메뉴를 개발해 전수한 것입니다. 농가에도 도움이 되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낼 수 있는 쌍화차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고요. MZ세대가 쌍화차에 친숙하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디저트 또는 베이커리랑 함께 결부시켜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베이커리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전북과학대에서 개발한 새로운 레시피는 곧바로 현장 상인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통 쌍화차의 쌉쌀한 풍미에 부담을 느끼던 젊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붙잡는 데 성공하며 매출 상승 효자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레시피를 만들어서 과육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쌍화차 라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 젊은 사람들이 호응도가 참 좋아요. 목 넘김이 부드럽고 쌍화차 향이 나지 않고 건강에 좋은 것 같다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걸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혁신 지원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전북과학대 앵커 사업, 지역 특산품 가공 연구와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역 상생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최근 세계 곡물값과 운송비가 오르면서 수입 조사료 값이 크게 뛰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과 골칫거리인 갈대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버려진 갈대를 미생물로 발효시켜 영양가 높은 사료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새만금 간척지 벌판 위로 수확기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허리춤을 훌쩍 넘는 갈대들이 순식간에 베어지고 둥근 뭉치로 말려 나옵니다. 그동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하천가 갈대가 이제는 축산농가를 살릴 보물로 바뀌는 첫걸음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내버려진 갈대를 활용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사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사료비 절감은 기존 사료에 비해 한 20% 정도 절감된 것 같고요. 이제 소들의 섭취량과 소들이 배출하는 분뇨, 그다음에 악취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질기고 거칠어 먹이기 힘들었던 갈대를 미생물 처리로 부드럽게 바꾸고 소화율까지 높이는 데 성공한 덕분입니다. 영양 성분을 분석해보니 소화율은 볏짚보다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6월에서 7월 생육 초기에 수확한 갈대가 영양 가치와 가축의 기호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연질화 기술과 생물 전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수익권초 못지않은 그런 고품질의 저메탄 바이오 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저희가 연구해서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연간 10만 톤의 수입 사료를 대신해 500억 원의 외화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진원은 전국 4대강 유역에 거점 조사료 공장을 세우고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10,000헥타르 이상의 이 갈대를 조사료화한다면 10만 톤 이상의 조사료가 생산되어 107만 톤의 수입의 10% 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내버려진 자원을 살려 쓰는 친환경 순환형 모델이 농가의 걱정을 덜어줄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행하던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조 대법원장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 50분쯤 정읍시 옹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조희대 대법원장 수행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 대법원장 수행원 2명과 A씨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사고는 적색 전멸등에 직진하던 A씨의 차량과 황색 전멸등에 직진하던 수행 차량이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해당 교차로를 빠져나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순회 일정을 위해 전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꽃을 꺾으려다가 저수지에 빠진 70대를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관 부녀가 함께 구조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쯤 김제시 청하면 호재 저수지 인근을 지나던 이민구 의용소방대원과 군산소방서 딸 이혜림 소방위가 물속에 빠진 70대 A씨를 발견했습니다. 청운사 하소 백년축제 현장을 방문하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2사람은 119와 동시에 저수지로 뛰어들어 A씨를 구조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연꽃을 꺾으러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에 마안의 초대형 고분 축조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고창 고분군에서 국내 최초로 격자망에 흙을 채운 뒤 성벽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마안의 초대형 고분 축조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부는 마안 소곡 중 고창 일대에 기반을 두고 모로 비리국의 전통을 이은 세력의 고분으로 압도적인 위상과 지배 권력을 상징하는 핵심 유적입니다. 봉덕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학술 정비로 고창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민선국이 군정 슬로건으로 함께하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심 군수는 민선국이 임기 중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국민연금 지급과 서해안철도 조기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국이 출발선에선 심덕섭 고창군수가 군정 운영 방향을 담은 8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도약하겠다는 비전 아래 고창군이 꺼내든 1호 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도시 추진입니다. 햇빛 바람연금도 임기 내에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고정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햇빛소득 마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좀 어플라이를 좀 해서 마을 차원의 연금이 생기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종의 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열매농지를 태양광을 씌우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20만 평 규모로 굉장히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의 지도를 바꿀 대형 교통망 구축 사업도 속도를 냅니다. 서해안 철도망 국가계획 반영과 고창역 신설을 조기에 추진해 고창의 서해안권 교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게 또 바로 철도 건설이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몇 년도에 시작한다라는 말은 정확히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초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그다음에 재정적 노력을 다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창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석 전 1인당 30만 원씩 군민활력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수렴해 민선 국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관할권 다툼 등으로 멈춰있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가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특자치를 출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게다가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도 내놓아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새만금 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면서 협약식 직전 무산된 새만금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발전만을 염두에 둬야 할 무역항 지정에 전북도가 중립적이지 않은 자문위원회를 내세워 이처럼 관할권 다툼으로 멈춰있던 새만금 연합체 논의가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원택 도지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단체장과 의장들을 만나 특자체 출범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여 새 시군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약 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광활한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 개발 계획 속에 내국인 카지노 유치 구상을 꺼낸 점입니다. 현재 새만금개발공사는 스마트 수변도시 안에 대기업이 수조 원을 투자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투자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게 정리가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과거 사행성 논란으로 무산된 전력이 있는 내국인 카지노 카드를 꺼내든 민선국이 이원택호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3년간 21명이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물놀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놀이 사고 원인은 위험지역 입수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부주의가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슬기 채취와 해루질, 낚시 중 사고도 각각 2건에서 3건씩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하천 계곡이 72.4%로 대부분이었고 해수욕장과 해변 등 연안 해역, 저수지와 호수에서도 입수장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했던 전북 지역 후보들의 선거 비용이 2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지사 선거 후보 5명의 선거 비용 지출액은 30억여 원이며 1인당 평균 6억 9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감 선거 후보 2명은 28억여 원으로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4억 4천여만 원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4명은 8억 8천여만 원을 사용해 1인당 평균 2억 2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을 들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경북에서는 지난 12일 첫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비 소식은 있지만 더위는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태울 듯 내려쬐는 햇볕. 잠시만 걸어도 얼굴이 땀으로 덮입니다. 낮 시간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울 만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11일 대구 최고 기온은 37.3도, 경주 37.4도를 보였고 강원 강릉은 12일 36.2도, 경북 포항은 13일 36.7도 등 찜통 무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포항과 경산에서는 지난달 새로 도입한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폭염특보입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와 열대야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논과 밭, 산 등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과 고령층의 온열 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폭염과 호우 등 위험기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입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는 야외 활동과 작업을 자제하거나 중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은 2개의 고기압입니다. 지표에서 약 5km 안팎의 중하층에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높은 상층 약 10에서 15km 부근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두꺼운 이불 위에 또 다른 이불을 덮은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기상청은 14일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 온도는 다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의 자율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간 통합대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전북본부는 합병 기본자금 지원 기준을 개편해 합병 후 존속조합에 지원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당 5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합병 후 존속조합에 300억 원을 지급하고 합병 참여조합당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2개 조합이 합병하면 500억 원을 지원받고 3개 조합이 합병할 경우 1,000억 원, 4개 조합이 합병하면 1,5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협은 합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장 기본 공로금을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